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준영입니다. 제가 명상과 상담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40대나 50대, 또는 60대, 70대 분들까지 다양하게 만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좀 불편하거나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한창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직을 하게 되고 일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여서 30대와 40대를 지나서 이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 인간관계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그냥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이 많거나 그럴 때는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데 퇴직을 하거나 아이들을 다 기르거나 막상 많은 시간들이 있다 보면 긴장이 풀리면서 없던 질병이나 질환들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허전하거나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우리는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거나 돌아보거나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정작 나를 느낀다든지 하기보다는 가족을 느끼거나 아이들한테 온통 관심을 쏟거나 해야 되는 일에 빠져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정작 나를 느끼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배운 삶의 시스템은 나를 느끼거나 그러한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나 책, 칠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를 느낀다면 망상에 빠져 있거나 해체를 하는 그런 학생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에디슨이 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원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든지 속도가 느린다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일이 끝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일을 도와주지 않거나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남편 또는 부인 또는 아버지, 어머니로 그렇게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정작 나를 느끼고 휴식을 갖기 위해 여행을 가서도 나를 느끼는 시간보다는 어떤 주변 환경에 빠져 있다든지 맛있는 음식에 빠져 있다든지 사람들과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정작 나를 느끼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은 많이 못 갖고 오히려 지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는 나를 느끼거나 나와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느끼고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적절한 휴식과 명상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을 할 때는 온전히 나와 대화하는, 나와 소통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나를 느끼고 나와 소통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나를 느끼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은 치유되고 힐링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느끼고 통하는 수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나를 느끼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상황에 빠져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냥 살아가는 상태. 2단계, 나를 적절히 느끼며 생활과 휴식의 밸런스가 적절히 조화로운 상태. 3단계, 나를 온전히 느끼고 나의 삶을 주도하며 내 안의 창조성과 삶의 만족감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1, 2, 3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 과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쳐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서 퇴직을 하고 어떤 계기가 몸과 마음에 충격을 주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병이 드는 상태가 됩니다. 2단계 과정의 사람들은 적절히 자신을 관리하며 중년이 되거나 퇴직한 후에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갑니다. 3단계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3단계 과정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2단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의 소모적인 삶의 방식을 지속하며
중년을 넘어 노년기에 접어들면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고 몸과 마음의 장애가 생기신 분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년 이후의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몸과 마음을 느끼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해 보십시오. 마음을 느끼기 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통해 몸을 느끼는 연습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나의 몸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억누르거나 참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서 힘이 약해지면 골마 터지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기처럼 글로 적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일기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A4 용지에 나의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로 적으면 나의 감정을 좀 더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세 번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요? 시간은 내가 확보해야 됩니다. 호흡이나 명상을 배워서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호흡과 명상은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느낌을 키워줍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동호회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그룹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배우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요. 학교를 다닐 때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기보다는 필요하니까 하는 것처럼 나와 소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시간이 남아서 또는 재미있어서 하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중년 이후 불안한 삶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영이었습니다.